안녕하십니까, TNL입니다. 9월 2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랑은 조금 다르게 영상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원래 시황 보고 볼만한 뉴스들, 체크할 만한 뉴스들 보고 이제 뭐 관심 섹터 종목 이렇게 봤었는데, 뭐 시황이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특이사항만 체크하고, 오늘은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섹터, 뭐 종목들, 요런 것들, 뭐 어떤 이슈,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뭐 차트상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뭐 한 요 정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뭐 시황 얘기 잠깐 하면은, 뭐 장 전에 블로그에 이제 제가 글을 썼다시피, 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코스닥, 코스피 많이 올랐으니까 5일선 이탈하지 않는 한에 어떤 조정이 뭐 일시적이 됐든 뭐 오전 장만 밀어버리든 아니면 오후까지 밀어버리든 어떤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주 후반이기도 하고 한 번쯤은 흔들 때가 됐다, 그냥 뭐 이제 요런 의미였습니다. 이제 뭐 내일은 튀어 오를지 또 말지 또 모르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금요일은 딱히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10시, 10시 반, 뭐, 요렇게 어제 요거를 말씀드렸죠. 잘 나가던 지수가 10시에 한번 흔들리고, 10시 반쯤에 한번 앞뒤로 흔들리고, 이런 모습이 왜 나오냐. 대만 오픈, 중국 시장 오픈, 뭐, 요런 타이밍 때문인데요. 그게 결국엔 걔네가 어떤 리스크를 만들어낼까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잠시 주춤거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금요일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주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금요일에는 평소보다 지수랑 종목들이 조금 소극적이다, 뭐 이제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금요일은 늘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미장은 그 간밤에 이제 각기 다른 방향의 경제 지표가 나왔죠. 이제 뭐 민간 고용 쇼크가 나왔고, 8월 ISM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에 이제 일시적 출렁거림 정도는 있었으나, 뭐 다우는 혼조세, S&P랑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 고용 쪽에 문제가 있다, 고용 지수 요 쇼크가 있다라는 건 테이퍼링이랑 연결할 수 있겠죠. 잭슨 홀 때 완전 고용이랑 테이퍼링 요거를 묶는 발언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 고용이 아니다, 그 말은 즉 테이퍼링은 조금 더 나중인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뭐 오늘 밤에 이제 또 나올 그 실업 청구 지수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 주가 방향도 지금보다는 조금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싶네요. 뭐 어제와 마찬가지로 미장이 오늘 밤에 갑자기 꺾이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고가권에서 아슬아슬하게 그래도 괜찮게 바라볼 수 있는 뷰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장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영상 막바지에서 종목 보고 나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뉴스 말고 그냥 바로 종목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이 언급하는 순서랑 중요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 좀 적으면서 할까요? 막판에 싹 한번 정리하는 게 좋으니까. 1. 첫 번째는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블로그에도 글을 썼어요.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로 뭐 디스플레이텍, 뭐죠? 에스트래픽, 원익 P&E, 또 뭐더라? 현대퓨처넷, 그리고 아모센스가 또 여기에 엮이더라고요. 재료는 간단하죠. 이게 뭐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소 의무화 뭐 이런 재료가 있었죠.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 저는 음, 이렇게 볼까? 일단 디스플레이텍, 에스트래픽, 원익 P&E, 또 뭐 있을까? 현대퓨처넷,
아모센스 이렇게 있는데 디스플레이 태그를 일단 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장으로 고가권에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종가 부분에 털었는데 왜 들어갔냐면은 저는 여기를 지금 양봉 뽑아낸 다음에 요 자리를 박스 하단으로 봤습니다. 박스를 요렇게 양봉 이후 요렇게가 이제 저는 박스라고 봐가지고 요렇게가 근데 오늘 상 뭐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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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오늘 저점에 한번 덤벼 본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털었다는 거. 요게 양봉 나오고 이틀 고가권에서 멈추고 있는데 내일도 만약 지수가 멀쩡하고 요 자리를 깨지 않으면은 요 자리까지 한번 슈팅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센스가 저는 두 번째 부대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얘가 뭐 차폐 시트 뭐 무선 충전 요런 걸로 엮였는데 얘도 얘는 근데 윗꼬리가 좀 길어서 내일 만약 음봉을 줄 때 오늘 요 자리 16,500원이면 내일 3일 오늘 5일선 여기 있고 한 20선까지 해가지고 1, 2차 매수 밴드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여기서 뭐 한 번, 두 번 잡으면은 5일선도 이제 슬 요렇게 올라와서 5일선 밟고 한번 슈팅이 요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에스트래픽, 원익PN이 현대표천에 또 다 관련주이긴 한데 디스랑 아모센스가 저는 여기서 추세가 가장 좋다라고 해서 두 가지만 그냥 예로 보여드렸습니다. 정테마 정책주 일단 뭐 원전 시세 나왔고 또 뭐 있죠? 주택 공급도 시세 후 조정 중인데 조금 세다. 조정이 조금 세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멈추는지 주택 공급은 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잡기보다는 약간 하락을 멈춰서 뭐 도지 같은 거 만들어 주거나 그런 타이밍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저출산, 일자리, 새만금, 세종시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뭐 일자리 요런 거 다 어떤 재료인지 아실 테고 새만금도 매번 이야기 나오죠. 근데 여기서 굳이 따지면 저는 세종시랑 저출산 아니요 얘네는 비슷비슷하고 세종시가 조금 여기서는 가장 원전 다음으로 슈팅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한번 쓱 보면은 세종시 종목으로는 유라테크, 대주산업, 프롬파스트 요렇게였는데 지금은 유라테크가 가장 좋습니다. 이전 시세가 나왔을 때는 프롬파스트가 완전 요때는 프롬파스트가 대장이었는데 그래도 은근히 올라왔네. 하지만 저는 유라테크를 대장으로 보고 있다. 저는 요거 오늘 종배로 들어갔습니다. 종배로. 그러니까 어제였나 오늘 장 초반이었나 들어갔다가 여기서 그냥 털고 여기서 다시 종배로 들어왔습니다. 1차 매수만. 얘는 저는 만약 얘가 눌리면은 요 정도에서 한 번 더 받아볼 생각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정치인들이 자꾸 이제 대권 행보를 할 때 그 충남, 세종 이쪽을 장악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액션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목을 받을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창투사. 뭐 종목 너무 많죠. 우기투, 뭐 미래에셋벤처, 에이티넘, 대성창투 등등등이 있는데 이유는 뭐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두나무랑 엮일 수도 있고 대통령이 창투 지원한다. 뭐 그런 재료가 뒤늦게 시장에서 부각될 수도 있고 얘도 결국엔 일자리랑 연결이 되니까 뭐 팔방미인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요 에이티넘을 요때
때 스윙 계좌에 여기서 조금 비중 태워서 담았는데, 뭐 그냥 제가 들어간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떤 시나리오를 세웠냐. 요쯤에서 들어갔을 때 여긴가 들어갔는데 2차 매수 밴드를 여기로 잡고 만약 여기도 꺾인다, 4,000원이 부러진다 하면은 손절 또는 비중 축소를 생각하고 저는 이제 들어갔습니다. 목표가는 시원하게 한 이 정도? 5,000원 넘게까지. 일단은 평소 같으면은 한 뭐 요 정도를 볼 것 같은데, 얘가 가진 재료가 저는 조금 그래도 묵직하다 생각을 해서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비슷비슷해요. 오르기술 투자도 차트 되게 좋던데 다른 건 어떻지? 그리고 대성창투는 조금 그냥 그러네요. 얘는 저는 굳이 안 볼 것 같아요. 창투사를 본다면 얘가 아마 누구 엮여있죠? 그 최재형이었나 누구였나, 아무튼 요렇게 뭐 제가 지금 요거를 조금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몰빵은 금지입니다. 네 번째, 대북주, 뭐 아난티, 신원, 뭐 조비 등, 뭐 조화제약 등 이렇게 있죠. 어... 일단 저는 항상 요거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상승, 하락, 바닥, 반등, 짝꿍둥이 바닥, 요렇게 뭐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간다고 쳤을 때, 그냥 쳤을 때 이렇게 지금 추세를 타고 있는데, 추세 자체는 너무 좋아요. 어제 이어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뭘 체크해야 되냐? 9월 9일 북한 건국일입니다. 건국일. 얘네들이 또 갑자기 신나가지고 막 뭐 또 이상한 짓 할 수 있으니까, 뭐 남한 놈들이 어쩌네 저쩌네, 미국은 우리를 무시하네, 막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동해 바다에다가 또 이상한 짓 할 수 있죠. 그런 리스크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만약 여기에 꽂혔다, 내가 만약 여기에 꽂혔다고 하면은 저는 뭐 오늘 정도에나 내일 정도에 한번 잡고, 9월 9일이 언제지 정확히? 다음 주 목요일이면 아니 요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땡큐고, 만약 미사일 같은 거 갑자기 쏘면서 리스크를 주면은 요 바닥 부근 26,000원 부근에서 두 번째 비중 들어갔다가 여기 이탈하면은 그냥 정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이탈하면은. 자, 그리고 또 뭐 있을까? 다섯 번째, 반도체에서는 저는 대덕전자랑 심텍 두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은데 대덕전자, 뭐 심텍 요런 애들, 뭐 PCB, 뭐 DDR5 이런 거 엮일 수 있으니까 이제 저는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재료도 있고. 원래 심텍이랑 같이 보던 게 JT인데 한 요 자리에서 보던 게 이미 요렇게 날아가서, 얘가 만약 추가 시세가 안 나오고 내려온다면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심택도 괜찮아요. 왜냐면 JT를 제가 요 부분에서 어디서 뭐 잡아갖고 한번 챙기고 나왔는데 호가창이 조금 가볍더라고요. 휙휙휙 날아가서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섯 번째, 리오프닝. 리오프닝 요거 계속 얘기했었죠. 뭐 여행, 영화, 주류, 카지노, 화장품 등등등. 근데 뭐 이야기한 이후로 계속 올라왔어요, 얘는. 한 뭐 적어도 한 이쯤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오죠. 하이트, 뭐 CGV,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등등등. 얘네들 지금 잡기엔 조금 저는 사실 애매하다고. 아직 기대감이나 재료는 유효하지만 뭐 기대감 있고 재료 있다고 아무 데서나 사기는 좀 그렇죠. 내가 그래도 원하는 자리에서 사야 좀 리스크 관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만약 얘가 빠른 시일 내에 막 전고까지 가는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또 만약 추석 전쯤에 약간 연휴 리스크로 해서 시장이 막 흔들리면은
시장이 이렇게 슥 또 빠지면은 그때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또 추석 지나고 나면 뭐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더 지금보다 짙어지겠죠. 아무래도. 자, 그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보는 건 저는 이제 시멘트. 시멘트는 이제 주택 공급이랑 연결이 됩니다. 선 주택 공급, 후 시멘트. 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택 공급이 어쨌든 정테마 정책주 중에 하나고 부동산 값 잡겠다 실패했죠. 그러면은 물량을 늘리겠다는 어떤 또 사탕 발린 이야기를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은 관련주들이 또 시세가 이렇게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걔네들에서 종목을 잡는 방법도 있고 나는 시멘트로 본다. 왜냐면 결국에는 건물을 짓고 하려면 시멘트를 써야 하니까요. 기업 자체는 다 멀쩡해요. 고려시멘트, 뭐 삼표시멘트, 성신양해 이런 애들이 대량 거래 여기서 들어왔었고 이렇게 그냥 별 주목 없이 여기까지 빠졌죠. 5,600원짜리가 뭐 한 3, 40% 빠진 건가? 뭐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시장이 오를 때 같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다 할 시세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 이 반등이 의미가 있는 건데 얘는 장 빠지면 그냥 다시 이렇게 빠질 에너지 없이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만약 눌림목을 주면은 저는 좀 잡아볼 만한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반응이 빨리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엔 주택 공급 뭐 예를 들어 신혼종합개발 뭐 KD 또 뭐 있죠? NX 등등 이런 종목들이 한 번 더 시세가 나와야 그 다음에 섹터가 확장이 되면서 시멘트 쪽 애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주택 공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면은 오늘 주택 공급 애들이 조금 조정이 세죠. 뭐 범양건영 같은 거는 오늘 저는 요 자리에서 그래도 한 요렇게 봤을 때 들어가 볼만 하지 않나 싶었는데 그냥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다른 거 하느라.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빠져서 조금 놀랐습니다. 종가 보고. 어쨌든 그래서 드는 생각은 이 주택 공급 관련해서 범양건영이랑 이스타코가 약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얘는 안 무너졌어요. 과연 얘가 5일선 타고 이렇게 가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재명하고도 엮여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뭐 수소 같은 거는 이제 저는 좀 한번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메타버스는 돌아 나가는가 싶더니만 오늘 메가리가 너무 없었어요. 자이언트. 저도 오늘 맥스트 손절 나갔는데 요 날 들어가고 시외 2% 먹었는데 그냥 버텼다가 결국엔 손절. 어쨌든 뭐 자이언트 스텝 또 뭐 있죠? 덱스터 이런 애들 덱스터는 근데 추세가 사실 아직 너무 좋아요. 살아있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조금 빠진 느낌이다. 이 메타가 뭐 아예 이제 볼 필요 없다 정도는 아니지만 어제보다는 오늘 별로 자리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소는 좀 뭐랄까 조금 이 일진 하이솔루스가 젬병이에요, 젬병. 왜냐면은 신규 상장주는 핸들링이 진짜 말도 안 돼요, 사실. 이거 이날도 막 이런 거 보시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가고 저는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안 하거든요. 제가 감당을 못해서. 근데 만약에 수소가 지금 죄다 꺾이긴 했는데 뭐 동아화성이라든지 뭐 일진홀딩스라든지 뭐 세종공업 다 꺾였 뭐야 세종공업 다 꺾였는데 만약 얘가 이 신규 상장주 버프를 받고 미친놈처럼 갑자기 아이고 미쳐가지고 이렇게 막 갑자기 왜 안 그려지지? 시세가 갑자기 막 나오면은 다른 수소 애들이 순간적으로는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따다다다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지금 계속 움찔움찔 하던 게 오늘도 평화산업인데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과연
제가 덤빌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생각돼서 수소 섹터는 한번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수소 동아화성 계속 여기서 얘기했었고 요날 또렷이 얘기했잖아요. 요거 안 깨면 얘는 간다, 갈 확률이 높다 라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는 보내줘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관심 종목 얘기하면은 큐라클, 얘가 저는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 여기를 깨지 않으면은, 왜냐면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있거든요. 고가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 이 43,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20선까지 튀어줄 가능성이 있다. 얘가 뭐야, 주식 매수권 매수 선택권 행사했네. 뭐 내일 어떻게 되는지 일단 봐야겠습니다. 얘가 그 당뇨 세계 최초 경구용 당뇨 환방 부종 치료제 기술 수출 뭐 어쩌는 이야기. 이게 뭐 다음 달에 더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음 달이 아니라 요번 달이네요. 근데 뭐 어쨌든 요 자리 지금 43,500원을 일단 안 깨면은 갈만하다, 20선까지. 그리고 이 세계 최초 막 이런 타이틀은 일단 신경 쓰면 좋으니까. SMCNC, 저는 얘가 좀, 얘는 적극적으로 오늘 저가 이 5만이 아니라 5,450원을 만약 안 깨면은, 이게 만약 내일 시가가 애매하게 시작하면은 깨겠죠. 근데 만약 내일 갭이 뜨고 뭐 조금이라도 갭 뜨고 오늘 이 저가를 깨지 않으면은 5일선 탈환하는 액션을 한번 보여줄 것 같다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 그 지분 인수랑 그 이수만 지분이랑 그 뭐죠, 아마존 이런 걸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설인바이오, 어제 이야기했던 건데 요 자리 일단 1차 매수 밴드, 여기까지가 1차 매수 밴드. 2차 매수 밴드는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개기면은 언젠가 20선이 이렇게 싹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20선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면은 그거 밟고 튈 수 있고, 이탈을 만약 하면은 2차는 저는 한 요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2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료는 그거죠. 삼성 삼바 백신. 자, 이렇게 개별 관심 종목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요 정도만 바짝 정리해놓고 눌림목이든 돌파든 뭐 잘 공략하면은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오늘 환율도 조금 오르기도 했고, 코스피가 이제 끝까지 밀려가지고 시장이 끝났는데, 내일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음 주 장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조금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이제 미장에서 별일 없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당분간 계속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수가 부서지고 튀어 오를 때 보통은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이걸 찐 반등이라고 보려면은 대형주 애들이 세게 움직여야 돼요. 뭐 삼전, 삼성 관련주들, 아니면 뭐 현대, 아니면 뭐 셀트리온, 그런 뭐 LG 대형 애들이 빵빵하게 올라주면서 지수를 이끌고 가야 그게 찐 반등인데, 지금은 얘가 메인이죠. 얘가. 그러니까 개별주가 메인인 거예요. 지금 시장은. 그래서 두더지처럼 이 종목, 아이고야, 이 종목에서 시세 한번 나오고 피 꺾이고, 이 종목에서 시세 나오고 피 꺾이고, 계속 이것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리하게 끌다가 갑자기 뭐 미장이 먼저 빠지든 한국장이 먼저 빠지든 하면서 팍 꺾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절 이게 염두하셔서 비중 조절 언제나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내일도 성투하세요. 들어가세요.